네,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요. 제가 어디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뭐 센터 강의나 이제 본사 강의나 거의 하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애터미에서 스텝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이게 강의를 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좀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 이제 분당탑센터는 제가 왜 왔냐면은 너무 제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참 많이 배우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제 양재 더케이에서 스텝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공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와달라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것만 좀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좀 놀랬어요. 4층에서 먼저 내렸거든요. 그때 4층에 내렸는데 영상으로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한 층도 올라오니까 여기 또 강의장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참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일단 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방금 앞에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임페리얼 마스터이신 이덕우 총단장님이시고 저희 고모가 이제 이혜정 크라운 마스터세요. 근데 전혀 저랑 라인은 관계가 없거든요. 저가 스타마스터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월 말에 소득세 신고를 했죠. 근데 그 소득세 신고한 게 거의 우리 세 집안만 해서 한 28억 정도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네. 셋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외숙모 집안, 저희 여동생 집안까지 하면 30억이 넘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은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너네 집안은 처음부터 애터미를 재심합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뛰어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처음에 아버지가 애터미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냐 그러시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처음 애터미를 하신 거라 그랬었으면은 저도 이렇게 와서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평생을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셨는데 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했었던 일이 뭐냐면 영화 기획사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태원 영화사라는 곳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감독이 아니라 프로듀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작권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세 소득을 갖고 싶어가지고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무려 13개월을 촬영을 했는데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연봉 200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연봉 200이지만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이 올라가고 그 영화사에서 일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학교를 또 영화 연출 제작학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다니고 있었는데 영화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맨발의 기봉이 찍고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를 찍고 제 마지막 작품이 드라마였어요. 아이리스란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예, 그 드라마가 마지막 작품이었는데 그 드라마도 성공을 했는데 워낙에 영화사나 이런 드라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 영화사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팔릴 때도 그냥 이제 퇴직하세요가 아니고 사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야, 미안한데 니네 6개월만 쉬었다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쉬었다 오면은 아이리스 2 할 때 부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28살 12월. 근데 짐을 싸갖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 달 29살 1월이 된 해 스포츠신문 1면에 저희 회사가 팔려버린 거예요. 아이리스2 판권하고 같이 외국계 영화사에 팔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리스2도 있고 아이리스3도 있지만 저희 영화사,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영화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심했던 게 뭐냐면 29살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토익 학원을 다니는 거였어요. 그때 이미 제 친구들은 토익 정도는 다 만점을 받아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때 저는 뭐가 된 거죠? 실업자가 된 거예요. 29살에. 그것도 한 6년을 제 청춘을 다 바쳤던 그 영화사에서 제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토익 학원을 한 달 좀 안 되게 다녔어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날짜를 기억을 해요. 제가 종로센터를 처음 찾아갔던 날 2010년도 1월 25일이거든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니네 아버지 또 시작했대요. 또. 그 또가 뭐예요? 다단계였어요. 애터미. 그래서 그 다단계를 내가 쫓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갔던 게 종로센터 9일간 그때 5층에 있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제가 막
그 난리를 치러 갔는데 세상에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냐면 그냥 사무실만 계약을 하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런 칸막이 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원탁 있죠. 원탁이 한 8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책상 위에 제가 기겁을 했던 건 뭐냐면 애터미 제품을 꺼내놓고 계신 게 아니고요. 광청김, 파, 그 다음에 허리에 차는 토마리온이라는 그 돌, 그런 거를 꺼내놓으셨어요. 그 파 같은 거는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애터미에서 파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니네 아버지가 그냥 여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은 이런 거 갖고 와서 팔아도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 아버지 어디 있냐고 막 제가 난리를 쳤더니 아버지는 뭐 청주, 제주도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계시느라 센터를 나올 시간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심혜경, 지금은 다 총장님이시죠. 유종성 총장님, 뭐 최낙균 총장님, 다 이런 총장님, 지금은 총장님인데 그때는 아무런 직급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분 한 5분 정도 계시길래 왜 우리 아버지 꼬셔가지고 다단계 다시는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왜 하셨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시켜서 이거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근데 니네 아버지는 이걸 차려놨더니 나타나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아버지 전화로 막 싸우면서 아버지 이거 아니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요? 애터미가 나쁜 게 뭐냐요? 그래서 제 인생을 쭉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아메이 시작하셨다. 근데 아메이 9년 하면서 집이 미국 고모가 사주신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3위가든 아파트가 전세로 바뀌었다가 내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 집이 이제 팔고 없어져가지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월세집으로 갔다가 그것도 다 무너져가는 월세집이었는데 내가 수능 보는 날 어떻게 됐냐. 제가 수능 보는 날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능을 보려고 집에서 이렇게 딱 출발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학교 정문에서 제가 한영고등학교 다녔는데 16번 버스 타고 종점에서 내린 다음에 전화를 해달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자식 교육에는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맨날 그 아메이 하시면서 너 대학 갈 때는 내가 벤츠 사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교육도 뭐 저도 공부도 열심히 안 했지만 제가 수능을 보는지 안 보는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딱 받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장남이 수능 보는 날은 좀 기억을 했나 보다. 왜냐하면 16번 버스 종점은요 미사리 카페촌이에요. 미사리 카페촌 가면은 맛있는 음식점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딱 내렸는데 야 내린 다음에 길 건너서 어디로 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점점 음식점은 없어지고 논 밭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느티나무 보이니? 그래서 예 느티나무 보이는데 했더니 거기 50m만 더 오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50m를 더 들어갔는데 직사각형의 아주 차가운 회색 소축사 있죠. 소축사였어요. 소축사였는데 거기를 인부들이 솜을 덧댄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막 싸고 있더라고요. 안에를 들어갔더니 이게 소들이 자는 방이 3칸이 있는데 거기를 도배지를 바르고 장판을 막 깔고 있어요.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웃고 계셨을까요? 울고 계셨을까요? 그 임페리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웃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웃고 계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메 하다가 이제 잘못돼서 이제 망했는데 갈 데가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니까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 엄마가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이제 소를 안 키우시니까 빈 소축사를 살려고 그냥 공짜로 줬대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이 안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 아 절대 내 인생은 아버지한테 맡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진짜 제가 그 예술대학교를 다녔지만 아침에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접시를 닦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피자헛에 가가지고 피자 배달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등록금 다 벌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요 대학을 한 학기를 남기고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랑 완전히 등지게 된 사건이 뭐였었냐면 그 소축사로 이사를 가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를 하셨는데 거기는 이렇게 우리는 애터미가 아까 이게 앞에 사업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여행 프로모션이 이렇게 국장, 본부장, 총장 이렇게 한 번씩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여행 점수라 그래서 어떤 직급을 유지를 하면은
이 여행 점수가 쌓여가지고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못 따라가면은 내가 그 직급을 유지를 못 한다라는 거에 파트너들한테 들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만 되면 이제 막 베팅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냥 뭐 본인이 갖고 계신 돈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모아놓은 등록금을 잠깐만 빌려달래요. 잠깐만. 잠깐만. 근데 그 돈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이렇게 빌빌대고 있을 때 영화사에서 야 그럼 영화나 잠깐 한 편은 해라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영화사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지랑 굉장히 등을 지고 있었었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이제 영화사 끝나고 집에 이렇게 돌아갔는데 집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황색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딱지가 아니고 주황색 딱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무시를 하고 들어갔는데 온 집안이 다 주황색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압류 딱지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비닐하우스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장로님 거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막 남의 남의 집까지도 이렇게 다 팔아먹을 정도로 다단계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 냅두라 그러다가 안타깝게 그분이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유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미사직으로 재개발된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나가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그때는 이미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목회 같은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봉사를. 그래서 영락신학원이라는 데를 다니고 계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전도사가 막 되기 직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기 석촌호수 근처에 교회를 하나, 개척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 월급 줄 돈도 없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딜을 하신 거예요. 야, 내 식구가 교회에 와가지고 좀 봉사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그 와이프가 좀 있으면 전도사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이렇게 그 봉사 같은 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월급은 못 줘. 정식 전도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기 전도사 사택으로 쓰려고 방 2칸짜리 방이 하나 있대요. 거기 와서 공짜로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버지가 안 물어보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거기를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짐을 하셨던 게 뭐냐면 또 그때도 웃고 계셨어. 우리 가족 안 헤어져서 참 다행이라 그러시면서 다시는 나 다단계 안 할게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좀 이렇게 힘들었었냐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교회 집사지만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는 그때 알았어요. 매일 새벽에 뭐 있죠? 새벽 예배 있죠. 그럼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청소하고 문 열고 다 해요. 제가 봉고차 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봉고차로 교인들 다 모아와요. 그럼 교인이 한 12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하죠.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있죠. 금요일에는 철야 예배 있죠. 일요일 날 오전 낮 예배 있죠. 그런데 성가대가 8명인데 내 식구가 우리가 다 성가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점심에는요. 점심 식사 준비해야 되죠. 저희 엄마가 준비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설거지 저희 엄마가 다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항상 교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그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헌금을 못 내는 거예요. 헌금을.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큰 교회면은 티가 안 나도 작은 교회니까 헌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맨날 교회 전기가 끊기게 하고 가스가 끊기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맨날 욕만 먹는 거예요. 맨날 와서 교인들이 문 두들기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싫은 소리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저도 약간 그 신앙이 약간 좀 빗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미 사실은 아버지가 다단계를 애터미를 하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왜 말리질 않으셨냐면 더 이상 뭐 우리 집에 팔 가재두고가 있니에요. 이 남의 교회고 너도 이제 뭐 대학 등록금 다 날렸고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내부로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유일하게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벌고 왔던 유일한 다단계가 뭐였어요? 애터미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200만 원을 아버지가 벌어갖고 오면은 100만 원씩 차곡차곡 모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이 1000만 원이 됐을 때 저희 엄마는 여기에 있다가는 자녀들이 다 이게 막 신앙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암사동에 있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또 아버지가 잠깐만 빌려달라 그러면서 가져가서 뭘 차린 거죠? 센터 차린 거예요. 종로센터를 150평짜리를 5명을 또 꼬셔가지고 150평짜리 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센터를 150평짜리를 차렸으니 엄마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다신 다단계 안 한다 그랬는데. 저도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런데 애터미가 결론은 나쁜 게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설명해 주셨던 우리 백승호 수타마스타님 같은 분의 강의를 제가 그때 들었으면은 무려 10개월 동안 제가 방황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영화사에서도 잘렸었기 때문에 그 종로센터에서 1월부터 10월 달까지를 알아보았던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2시에 사업 설명을 해요, 거기서. 2시만 되면은 그 김 팔고 파 팔던 할머니들이 책상을 다 책상을요, 테이블을 전부 다 그 이 칠판 앞으로 옮기세요. 그게 조건이래. 2시에는 무조건 사업 설명을 들어야 된대.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냥 안 듣고 그냥 제가 주변에 나름대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점 이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다니면서 알아봤던 게 10개월 걸렸던 거예요. 아까 우리 백성호 본부장님께서 그 강의를 했던 내용, 그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애터미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0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10개월 동안을 거기서 견디면서 내가 애터미를 해야지라는 비전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저보다도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이 센터에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좀 행운의 세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위에 바로 이 황금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창업주 세대. 우리 노정구 총장님이라든지 여기 변인성 총장님 이번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총장님들이 다 이제 선배 사업자분들이 다 읽어놓은 것들을 저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운이 좋냐면 저는 그 창업주랑 함께 뛰었던 우리 선배 사업자분들이 하셨던 거를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성공을 하시고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했는지.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드리면서 왜 이 회사가 상속할 수밖에 없는 회사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그 아무것도 없었던 종로센터에서 저희 아버지가 딱 뭐라 그랬냐면 1년만 기다리면 돼 그러셨어요. 근데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저 벤츠는커녕 집이 비닐하우스로 바뀌었는데요 그랬더니 애터미는 틀리대요.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그때 종로센터 1년 딱 계약했거든요. 1년 뒤에 이게 흑자가 안 나오면 접겠다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흑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흑자가 정확하게 그때부터는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아버지가 사실은 그때 임대료나 이런 거 낸다고 저한테 통장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오면 2천만 원이 다 나가더라고요. 임대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1년 뒤에 슬슬 이제 돈이 안 나가고 이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오셔가지고 통장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봐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저희 어머니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그 영락신하고 이제 나오셨다가 어디를 가셨냐면 그 광진구에 있는 그 장로신학대학교 있죠. 거기 졸업하시고 장로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시험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막 축하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이제 졸업하시면 이제 목사님 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됐었고 저희 집안은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 그렇게 뜯어 말렸다가 이제는 세금 신고 얼마 정도 한다고요? 30억 정도를 하는 그런 집안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10개월 뒤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던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딱 3가지 요점이 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버지가 다단계를 시작한다 그러면 뭐가 겁이 났었냐면 집안에 물건이 쌓이죠. 물건이 쌓이는데 저희 아버지는 다 화려한 다단계, 외국계 다단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어디에 먹는 제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찬장을 열면은 제품이 막 쏟아져요. 근데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거지? 뭐 피부에 좋은 건가, 머리에 좋은 건가 막 이래도 그거를 뭐 파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 다 재구매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글씨 못 써도 이해하세요? 상속 세대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가요? 제가 글씨를 못 쓴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비웃으시더라고요. 한 20년은 적어야지 된다고 너처럼 몇 년 다단계에서는 글씨 못 적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0개월 지났을 때, 다단계를 애터미를 해야지라고 결정했던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종로센터 근처에 영락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할머니 한 분, 그러니까 권사님이시겠죠. 오셨는데 뭘 갖고 오셨냐면, 약수터 갈 때 가져다 다니시는 그 뭐라 그러죠? 구루마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사러 오셨냐 그랬더니, 치약을 80줄이구나. 80줄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 80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 죄송한데, 이거 치약이요. 이렇게 많이 사재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막 등록금 뺏겼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이런 거 막 사재기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막 밝게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사재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다 주문받은 거래요.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 또 이게, 뭐라 그러죠? 벼룩시장 같은 거, 바자회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거 팔고 다 선교비로 낼 거래. 제품값 빼고 수당 받거나 이런 거 다 선교비로 낼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고 그냥 제품을 드렸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구루마를 갖고 와서 사요 안 사요?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게 진짜로 이 제품이 재구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터미가 2009년도부터 다단계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있었던 2010년대는 어떤 시대였었냐면 애터미를 방문 판매처럼 하시다가 다단계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이 네트워크를 모르셨던 분이 혼돈을 하셨던 시대예요. 그냥 전부 다 이윤을 남기면서 팔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 이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없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무료 회원 가입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센터를 찾아오시는데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런 다단계 사무실인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쓰레빠를 끌든 뭘 끌든 찾아와가지고 치약이라든지 이런 기초 화장품 같은 걸 사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거 회원 가입하는데 얼마가 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 뭐라 그러죠? 회원 가입비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요 정말 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이 물건 계속 팔던 사람 회원 가입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처음에 많이 주웠어요. 센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줍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죠. 이 제품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팔리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29살 때 이제 애터미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생필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격도 모르고 품질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그런 분들이 사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제 소개를 받게 됐었냐면 엄마한테 좀 소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우나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찜질방. 하루 종일 가 계시는데 아예 월 정액권 있죠. 그걸 끊어서 다니세요. 근데 무슨 사건이 한 번 있었냐면 지금은 이게 총판가가 다 풀렸는데 옛날에는 헤어바디 세트 있죠. 그게 있었어요. 헤어바디 세트가 지금도 있지만 그때 4개 묶음이 14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한 세트를 주문받아 오셔가지고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한 세트를 가서 판 다음에 돈을 얼마를 받아 오셨냐면 14만 원을 받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4개가 14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가 그렇게 싸니에요. 그냥 이거 14만 원 받아도 되니까 괜찮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혹시 나중에 들키면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 그럴 거 아니냐고. 3개 더 갖다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쓴 다음에 또 재구매를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때 이거 14만 원 주셨던 분이면 이 3박스 갖다 드리라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머니랑 그분이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분들한테 제가 제품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 저희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그 교회 분들이 이제 제품 갖다 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갖다 주면서 뭘 하고 싶죠? 회원가입은 당연하고 젊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 설명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준비를 막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너 그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넌 그렇게 쌀벌한 눈빛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왜 호적에서 저를 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대요. 17년 반 동안. 그러니까 17년 반 동안 망한 이유는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해서 저는 그게 처음엔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그냥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제품 그냥 써보고 괜찮으면 저 사업 설명 안 할 테니까 괜찮으면은 그냥 저한테 선크림 하나라도
주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냥 써보고 좋으면은 소개해 주세요. 써보고 좋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재구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근데 전 네트워크에 애터미가 처음이어서 재구매가 들어온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몰랐어요. 귀찮았던 거예요. 자꾸 뭘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제가 나중에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요. 선크림을 자꾸 하나씩 주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보험회사를 다니셨는데, 사당으로 갖다 달라 그랬다가, 자기 살고 있는 고덕동으로 갖다 달라 그랬다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하나 갖다 준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냥 전화를 피하고 있었더니,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추리닝 바람으로 선크림 하나를 들고 어딜 나가세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이미 로얄 마스터셨거든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암사역에 나가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 그거 갖다 주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왜 아버지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파트너도 내 파트너인데 자기는 내 파트너가 딴 사람한테 가서 제품 사는 거는 죽어도 싫대요. 그래서 그냥 내 로얄 마스터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갖고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갖다 드릴게요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업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분들한테 제품 하나 전달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가입해주고 그 다음에 소개는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요. 그래야지 네가 남는 게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네 차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제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로 뭐 폼 클렌징도 써보라고 막 주고 그럴 텐데 너 그분들한테 써보고 좋으면은 꼭 재구매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 소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네가 10명한테 전달을 했는데 절반도 너한테 재구매를 하거나 사람을 소개를 안 시켜준다 그러면은 애터미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넌 그럼 평생 아버지가 17년 반 동안 실패를 했던 것처럼 뭘 하고 돌아다니게 되죠? 넌 계속 제품만 그냥 팔고 새로운 사람한테 팔고 또 팔고 다녀야 돼.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분명히 재구매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계속 제품 전달하고 소개해 주세요. 제품 전달하고 소개해 주세요. 이것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13개월. 제가 2011년 2월 그 해에 뭐가 됐냐면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1년 2월 14일 이 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에요. 석세스 세미나 하는 날이거든요. 뭐가 기뻤냐면 석세스 세미나를 하는데 마감이 언제죠? 15일이죠. 근데 14일에 판매사가 딱 뜬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석세스 세미나를 가는 게 저랑 우리 외숙모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전화를 했어요. 하루 먼저 제가 판매사라는 직급이 떴는데 근데 석세스 세미나는 외숙모랑 나랑 지금 1년 가까이 혼자서 다니고 있다. 이거 정상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정말로 제품 그 소개받은 걸로 그렇게 떴니에요? 그렇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그럼 성공한 거래요. 당연히 2월 하반기에는 네가 판매사 유지가 안 될지언정 너 한 2달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래요. 네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너한테 돈 안 된다라고 떠드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파트너 없는데요. 그랬더니 야 제품 전달만 갖고 판매사가 됐다라는 거는 아버지가 여태까지 17년 반 동안 실패했던 그 모든 회사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씀대로 진짜로 4월 달이 되고 5월 달이 되니까 점점 제 수당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요. 무슨 신기한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교회 권사님이나 저한테 제품을 사서 쓰셨던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소문 들어보니까 200만 원 넘게 번다며 그러더라고요. 애터미에서.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 나 보여줄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디랑 비번을 다 알려줬거든요. 보시라고. 저 그게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잘 벌고 있다고. 그때 그분들이 사업을 하러 나와야 하나요? 나와요.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를 존칭을 쓰진 않으셨어요. 야, 대웅아 일로 와봐, 대웅아 일로 와봐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은 사람 많이 소개시켜주고 제품 주문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로 네가 200 벌어? 그러시는 거예요. 봅니다. 그러면은 야 너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요? 그래서 소개만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알아서 사업 설명을 할게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사실은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녔던 게 아니고 청바지에다가 그냥 흰색 티에 항상 배낭을 메고 다녔어요. 그때 교회에 잠깐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법 좀 이제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여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바자회 같은 거 주관하시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부른 거예요. 200을 넘게 벌고 있는데. 근데 잠깐 여기 서 있으래요. 근데 여선교회 그 회장님들이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에 불쌍한 청년이 있는데, 다단계 제품이기는 한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거를 한번 이번에 바자회 할 때 좀 다 같이 팔아보면 어쩔까요? 그러면서 소개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래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이제 박수 받고,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쫙 했더니,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또 한 1년 뒤에 팀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매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불쌍한 청년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해서, 제가 팀장 된다면 안 했어요. 아니, 저 그렇게 소개 안 해줘도 된다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돈 많이 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제품을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 때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품만 가지고도 오토 판매사가 됐었고, 이 제품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뭐죠? 가성비죠. 그 다음에 가신비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아버지 때문에 대학교를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졸업을 못하는 바람에 책을 많이 샀어요. 책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많이 사서 그냥 본 게 아니고 장식장처럼 만든 거예요. 그게 약간 이상하게 수집병 같은 게 있어서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어느 날 교보문고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리더스 클럽이 되신 거를 축하드린다고 왔어요. 처음엔 저는 이게 본사에서 온 줄 알고 내가 리더스 클럽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 지금 리더스 클럽이에요. 제가 오늘 배지를 깜빡하고 안 달고 왔는데, 아니 세상에, 교보문고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리더스 클럽이 있대요. 상위 1%인가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을 리더스 클럽으로 뽑아준대요. 김이 확 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혜가 뭔데요? 그랬더니 뭐 책 할인해 주냐? 책 할인해 주는 거 없고, 매달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나 전 세계 유명한 학자분들이 강의를 하면 교보문고 23층에서 특강을 한대요. 폭포가 이렇게 막 인공 폭포가 쏟아지는 아주 멋있는 강의장이거든요. 그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는데요? 하고 딱 봤는데 거의 뭐 소설가, 시인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흥미가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가는 강의가 있는데, 매년 11월 달이 되면 트렌드 코리아의 작가분이 강의를 해요. 누구시죠?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세요? 그 작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소비작가 교수예요. 그 원래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간에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해지신 거거든요. 근데 김난도 교수는 서울대학교 소비작가 교수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시대에 소비자가 과연 어디에서 지갑을 열까, 이거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15년부터인가 2015, 16, 17, 예, 15년부터인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는 없고 정말로 소비자가 이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고 싼가를 판단을 해요, 못해요? 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저귀를 사러 이마트에 딱 갔다가 기저귀 앞에서 멈칫하죠. 바로 검색을 하죠. 하기스 기저귀, 이마트가 싼가, 쿠팡이 싼가를 보고, 쿠팡이 더 싸다 그러면 바로 삼성페이로 지문으로나 홍채로 결제를 한 다음에 집에서 받아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좋고 싼 제품이라 그러면 브랜드 같은 거 상관이 없고 소비자들한테 먹히는데, 이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책 다 찢어버려도 된대. 나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자기가 책 팔아먹으려고 17,000원, 18,000원 책은 냈는데, 두껍게 냈는데 책 다 찢어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성비라는 거는 찢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단어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래요. 소비자들이 명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좋고 싸면은 산다라는 거, 그만큼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핵심 주제는 뭐다?
가성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년 연속으로. 그래서 왜 가성비를 갖고 나왔냐면 자기가 전년도에 가성비라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갖고 김밥집이나 커피 전문점을 차렸대요. 그러면서 1,000원에 한 줄 주던 김밥을 2줄을 주기 시작을 했대. 근데 그거는 가성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성비는 뭐냐면 딱 애터미랑 똑같아요. 명품 수준의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싸게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몇 가지 기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니클로라는 기업이었어요. 자, 유니클로. 유니클로 이전에 우리나라에 지오다노라는 회사 있었죠. 근데 유니클로한테는 지금 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자, 유니클로라는 회사는요, 지금 일본에 거의 1, 2등을 다투는 부자로 이 회장님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회장은 그 유니클로 옷이 명품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저가의 옷이에요. 저도 거의 유니클로 가서 옷을 많이 사 입거든요. 그냥 해가 바뀌면 그냥 싹 다 가서 갈아요. 한 2, 3만 원대 하거든요, 옷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니클로의 옷을 누가 만들었냐예요. 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여러분도 혹시 여자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백이 어디 거죠? 네? 루이비통? 샤넬? 자, 샤넬보다 더 넘사벽이 있죠. 어디 거죠? 어디 거죠? 에르메스죠. 가도 못 사요.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 2년 뒤에 오라 그래, 예약을 하면. AS도 그걸 만든 사람, 그 사람만 AS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르메스라는 그 명품을 만드는 수석 디자이너를 이 회장님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우리 옷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수석 디자이너가 한 몇 천만 원짜리 옷을 만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옷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 옷을 얼마에 팔아요? 2,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뤘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3만 원짜리지만 누가 만든 거야? 에르메스의 명품 수석 디자이너가 만든 거야. 이게 이 사람은 가성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터미 거보다 더 싼 거 있죠.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품 수준의 품질을 싸게 파는 걸 원하는 건데 말이 쉽지. 명품 수준의 품질을 싸게 파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서민들한테는 정말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지속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 그 회사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요, 안 해요? 해요. 2009년도에 250억 정도를 하는 회사가 전년도에 어떻게 됐죠? 1조가 넘어갔잖아요. 국내외 매출 다 합쳐서.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우리 백성혁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이 제품들이 과연 상속세대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예요, 그거는. 이 상속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뭘까요? 예?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를 만든 창업주가 누구죠? 박한길 CEO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을 하고 계신 선배 사업자분은 다 애터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애터미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있죠. 저는요, 다단계를 할 팔자였었나 봐요. 진짜로. 제가 얼마나 웃겼었냐면 아버지 회사를 막 10개월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들킨 거예요. 누구한테 들켰냐면 제 여자친구한테 들켰어요. 제 여자친구는 어디서 만났냐면 이범수 씨 주연의 홍길동의 후예라는 망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만났는데 저는 제작팀이었고 그 제 여자친구는 촬영팀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촬영팀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사 카메라가 엄청 커요. 제 몸만 해요. 트라이포드랑 다 합치면. 근데요, 50kg도 안 돼 보이는 조그만 애가 그거를 들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약 사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맨스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한 3년을 연애를 했어요. 영화 얘기만 항상 했죠. 근데 제가 영화사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화사에서는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영화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 둘 다 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저는 영화사에서 어떻게 됐죠?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근데 3개월 만에 들킨 거예요. 여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오빠 요새 왜 충무로를 안 나가고 자꾸 종로 3가를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3가를 가는 이유는 너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아니?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알아봐 그랬을까요?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래요. 나쁜 게 아니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12년째 아멘하고 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팔남매가 팔남매. 그러니까 아버님이 첫째신데요. 팔남매가 있으신데 전부 다 아메이를 하는데 최하 이 팔남매 중에 제일 경력이 적게 되신 분이 12년째 하신대요. 저희 장인어른은 한 14년 차 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자기 안 돼요. 근데 돈은 못 버는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야 그러면 혹시 그 부모님 좀 나한테 나중에 소개시켜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아우 절대 씨알도 안 먹힌대. 다른 다단계는. 그러니까 오빠 뭐 엄두도 내지 말고 그냥 오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메이 집안의 딸이니까 아메이 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려면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오빠 대신에 200만 원 벌면은 뭐라고? 200만 원 벌면 다시 영화판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약속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하는 사람들이 재앙인 게 뭐냐. 이게 보고 영화사만 그러겠어요. 최저 생계비 200만 원을 못 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벌면 오빠 다시 영화판으로 와. 오빠 자리 없어지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아까도 1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니까 제 영화판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거 좀만 더 하면 더 벌겠네 했는데 진짜로 더 벌어 나가면서 제 와이프한테 그때는 뭐라 그랬었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200만 원을 이제 애텀에서 버는데 나 돌아가면 다시 우리 속된 말로 씨다바리부터 해야 된다. 쓰레기 줍는 거부터 나 다시 해야 돼. 근데 애터미에서 한 5년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영화사 차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영화만 하니까 너무 순진해서 그럼 난 사모님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는 거라고. 그 말 믿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돼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450만 원, 완전 오토 판매사가 되니까요. 팀장 바로 직전 가기 직전에 제가 한 70대 70을 막 맡기 시작을 하니까 판매사인데 450만 원 정도가 좀 되더라고요. 그 팀장 넘어가니까 한 5, 600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제 결혼을 하자. 근데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대전에 살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자네 아버님이 애터미에서 그 성공자 하신 건 알겠는데 상견례를 할 때 우리가 대전에서 잠실로 올라갈 테니까 절대로 상대방 다단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그 약속 하나만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잠실 롯데호텔에서 거기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게 직사각형의 유리 테이블에서 양가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말씀이 많으시고 강의도 그렇게 잘하시지만 다단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세상에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과묵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다단계 얘기를 빼면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남으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약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 약간 취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좀 의문인 게 갑자기 품 안에서 보드 마카를 꺼내시더니 애터미는 2줄이고 아메는 6줄이잖아요. 그래요. 그 유리 테이블에다가 진짜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전 아무 말도 진짜 그냥 뱀 앞에 쥐처럼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고 제 여동생이 말린 거예요. 아버지 그만하시라고 지금 취하신 것 같다고. 그때 아버지가 딱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그냥 애들 9월 1일에 결혼시키고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보겠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뒤쫓아갔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뭐 하시는 거냐 했더니 그 롯데호텔 2층이었는데 1층에서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대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미팅 회의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상견례 날에 이렇게 매너 없이 하는 사람이 있냐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니네 고모가 사람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내렸더니 저희 고모가
그때 지금 박명 단장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고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나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데 너 결혼할 때 내가 본부장 되면은 1,000만 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승급 그 보너스 받는 거.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저희 고모가 승급 본부장 하실 때 제가 그 밑에 단상 아래 내려와 있다가 1,000만 원 받을 때 그 받아서 그냥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진짜로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겨우 했어요. 9월 1일에 결혼을 겨우 9월 1일에 했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이제 이 팔남매 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정식으로. 근데 할머니께서 파주에 살고 계셔가지고 파주를 갔는데 이제 팔남매가 저를 딱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부부니까 16명이잖아요. 딱 이렇게 절을 했는데 딱 둘러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막 돌려서 까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까는 게 아니고, 이제 이서방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아메이 가입하래요. 가입했어요. 무료 회원 가입이래요. 본인들도. 그래서 알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도 아메이 무료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무료 회원 가입인데 하라고 해서 한 회원 번호가 지금도 있어요. 한 780만 번대인가 그래요. 그 회원 번호가 나왔는데 카탈로그를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상품 카탈로그하고 신상품 카탈로그예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야, 신상품이 카탈로그로 나올 정도로 많어? 대충 제품을 훑어봐도 한 1,6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도 아메이에 없는 제품은 애터미 가서 써서 쓸 테니까 애터미에 없는 거는 아메이 와서 써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절대로 우리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뭐라 그랬냐면, 장인어른 12년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정도 수당이 되세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게 중요해요. 납빚이 하나도 안 받기시고, 한 달은 아닌데 그래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아니고 2달에 40만 원 벌어 그러시더라고요. 2달에 40. 그럼 한 달이면 얼마죠? 2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저는 1년에 2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면 기간에서도 10배 차이가 나고 수당에서도 10배 차이가 나면 100배는 빠른 건데 왜 아메이를 하시냐고, 애터미 하시라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위, 나 니네 회사 제품 아메이보다 좋은 거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니네 회사 보상 플랜 아메이보다 좋은 거 알아 그러세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부업으로 택배하거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택배를 150만 원 버신대요. 그럼 뭐가 전업이죠? 이게 전업이고 이게 부업인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택배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되게 좀 이상했어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에 사시다 보니까 어느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셨냐면 CJ 택배였어요. 근데 아메이도 그렇고 애터미도 그렇고 CJ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을 가시다가 어디를 배달을 가셨냐면 우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김성심 총장님 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방어 교육을 해야 되니까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보신 거예요, 애터미를. 맨 뒤에 앉아서 그냥 계속 들으셨대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더 나? 애터미가 더 나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왜 계속 아메이를 하세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아메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그때가 한 23주년인가 5주년 됐었고, 세계 아메이가 아마 50주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우리 아메이는 50년 동안 제품값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올리긴 올렸는데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면은 거의 안 올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최고라고 아메이 치시거든요. 근데 뭘 꺼내서 보여주셨냐면, 넥스트 이코노미에 하필이면 그때 한국 다단계는 단명한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났었어요. 그 기자분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회사 그 정보를 조사한 날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사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계 다단계 회사의 평균 수명이 얼마죠? 5년인 거예요, 5년.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4년 차였어요, 애터미가. 그러니까 니네 회사는 내년이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예요. 근데 그 망한다라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딱 2가지예요. 그 기자가 제시한 게. 첫 번째는 한국계 다단계는 제품값이 비싸다예요, 비싸다. 두 번째는 그걸 사재기 시킨다예요.
그런데 제품값을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잖아요. 니네 회사는 지금 제품값 싼 거 인정해. 그렇지만 통계가 말해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5년 차부터 분명히 니네 회사는 어떻게 된다? 제품값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그랬냐면 장인어른 저희 회사 회장님도 그렇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절대로 회사 제품 가격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릴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50년 뒤에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메이처럼 50년 동안 니네 회사가 제품 가격 안 올리면 내가 너한테 가입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게 아니고 가입해 줄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제가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아, 장인어른 저 이만 가겠습니다 집에. 그리고 이러면서 나왔어요. 원래 거기서 자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갈게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또 장인어른하고 이제 등을 진 거죠. 다단계 때문에 아버지하고도 등지고 장인어른하고도 등지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지금 아메이 하실까요? 애터미 하실까요? 애터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잠깐만요. 이제 이거 화면 좀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위에 뭐밖에 안 남았죠? 아메이밖에 안 남았죠? 우리 위에 매출액 순위로 제가 잠깐 이거 싹 다 좀 넘길게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만약에 그냥 애터미가 제품 가격을 안 올렸으면 한 50년을 견뎠을 텐데 저희 회사가 제품 가격을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제품의 용량을 어떻게 했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야, 이 회사 제품도 좋고 보상 플랜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인정한 게 그거였어요. 한술 더 뜨네 그러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뭘 용량을 올린다고요? 제품의 용량을 올리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도 이거는 분명히 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CEO의 마인드도 어떻게 된 거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를 왜 좀 뭐라 그랬었냐면 이 회사 그럼 도대체 아버지 맨날 아메이나 뭐 하이리빙 이런 데 다 유명한 회사고 애텀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제품을 어디서 만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때 원자력 발전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회장님이 막 얘기하시는 게 뭐 할머니가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 만들었다 그래서 아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야지 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맨날 그냥 모른대. 자기는 잘 모른대요. 잘 모르는데 그걸 만들고 있는 게 좋대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게 애텀에서 판 책이 아니고 상상력을 우주로 품고도 남는다라는 거는 그 원자력 연구원 장을 은퇴하신 거의 한 차관급 정도 되신 분이 은퇴하시면서 저 에세이를 쓰신 건데 저는 이 책을 그 당시에 좀 많이 사놨어요. 워낙에 사업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책이. 왜냐하면 뭐 애터미 하시는 분도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 장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쭉 쓰다가 중간에 이제 질문을 했겠죠, 기자가. 당신이 원자력 연구원을 평생을 다니시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거기 답변을 뭐라고 해놨을 거예요? 해모힘을 만든 일이라 그랬다고요. 원자력 병원을 지은 것도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해모힘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거를 내가 은퇴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무려 8페이지 가까이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물론 애텀에 와서도 강의를 해주셨죠. 몇 번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책하고 그분이 강의를 했던 내용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중고 서점에서 팔아요. 원래 책값이 10,000원인가 그런데요. 중고 서점 가면 지금 한 6만 원 정도로 값이 올라가 있어요. 이분이 이 책에 써놓은 걸 보면은 원래 원자력 연구원이 그 강의를 하실 때도 얘기를 하지만 국민 세금을 국방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야, 국방비는 나라 지킨다라고 쳐도 도대체 니네 원자력 연구원 뭐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갖다 쓰니. 그래서 원자력 병원이나 이런 걸 지어줘도 계속 그런 불만이 나와야 하나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거니까 화장품하고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걸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공했던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성공을 했는데 처음에 가져간 대기업들이 애터미가 먼저 판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대기업들이 가져가서 그거를 어떻게 팔죠?
비싸게 팔더래요. 깍 겉에는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이 됐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비싸게 판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을 수 있었던 거는 비싸게 파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빼먹기 시작하죠? 원료하고 기술을 빼먹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품질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식이 없으니까. 주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야,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해서 썬바이오텍이라는 공장을 만든 거예요. SBT라는 공장. 근데 만들었는데 같은 동료 과학자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 시작을 했대요. 야, 니네 국민의 세금을 갖고 왜 장사꾼처럼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 라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결국에 싸워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절대로 이걸 갖다가 우리 연구원들이 갖는 게 아니라 뭘로 쓰겠다? 연구비로 쓸게요. 그러니까 인정을 좀 해주세요. 워낙에 발언권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2년 만인가 결국에 허락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생긴 법이 뭐예요? 연구소 기업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든 사람부터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국민들한테 싸게 팔려고 그랬던 거예요? 싸게 팔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그래서 그거를 팔려고 그랬는데 팔로가 없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모 회사의 박모 회장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책에? 아니에요. 애터미 주식회사의 박한길 회장을 만남으로부터 이 회사의 제품이 날개 돋듯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너무 제품을 많이 팔아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로 써요? 연구비로도 쓰고 한 장이 딱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려운 학생들한테 모두 준다? 장학금도 준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좀 제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쓰면서 그 챕터가 딱 끝나요. 그래서 레벨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냥 저는 저 책을 줬어요. 이 부분만 딱 읽어보시면 애터미 사업 설명,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고 어떤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해야 안 해요?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걸 보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연구소 기업법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팀장 정도 돼서부터는 사업 설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총칭, 설립 목적이 나와 있죠. 모든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뭐죠? 이윤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아이고. 국민 경제, 국가 기술을 가지고 국민 경제 발전에 뭐를 한다? 이바지를 한다. 말을 어렵게 해놨지만 설립 목적 자체가 국민 경제 발전,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라는 거는 비싸게 팔으라는 얘기예요? 싸게 팔으라는 얘기예요? 싸게 팔으라는 얘기죠. 연구소 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 기업에 대한 출자 발생한 이 수익금하고 잉여금을 어디다 써라?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한 재출자하는 데 쓰라고 장인순 박사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누구 명령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싸게 팔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SBT라는 거는 콜마비 NH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더 이상 연구소 기업이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너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품값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의 값을 어떻게 할 거다? 올릴 거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희 회장님이 딱 하신 게 있어요. 뭘 했을까요? 6종 제품의 스킨하고 아이크림 용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 싹 들어가 버렸어 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든 장인순 박사님도 굉장한 분이시지만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한길 회장님도 어떤 분이죠?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것들. 자, 옛날에 애터미 치약. 옛날에 몇 그램이었죠? 180g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게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램수 찍다 보니까 이게 다 찍힌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분을 한번 보세요. 치약, 현재 쓰고 있는 거. 과거에 180g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성분하고 지금 몇 g으로 올랐죠? 200g에 지금 나와 있는 성분하고 자, 용량 올렸으니까 성분을 더 후진 걸 썼을까요? 아니에요. 더 좋은 거로 다 바꿨었죠. 최근에 바꿔서 추가로 리뉴얼된 것만 보면은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져갔던 모든 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가격은 어때요? 2010년도나 지금이나 가격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CEO가 착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한길 회장님은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착하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영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트렌드가 맞죠. 가성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180g짜리를 200으로 올렸는데 성분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럼 그 제품을 계속 썼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죠. 가성비에다가 가심비까지도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운이 좋은 게 좋은 CEO를 둔 것 같아요. 이 폼클렌징 옛날에 120ml였거든요. 제가 이 폼클렌징은 정말 교회 권사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게 진짜 잘 팔렸어요. 진짜. 교회 권사님들한테 막 전달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어제 내가 너한테 폼클렌징을 주문을 했는데 120ml였는데 오늘 너한테 산 권사님은 150ml짜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년이 너 왜 그따위로 장사를 하니?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권사님이 그렇게 쌀벌하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니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모르고 이게 오늘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최고 직급자라는데 네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요. 그러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뒤로 애터미 제품을 안 쓰셨을까요? 아니요, 써요. 기분 나빴어도. 그건 제가 계속 오해를 풀어드린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비비크림 이렇게 생겼었어요. 30ml였죠. 근데 몇 ml로 바뀌었죠? 40ml로 다 올라갔죠. 이게요, 계속 말없이 회사가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회원들이 어제 산 회원들이 반품할까봐 그렇대요. 반품 안 할 테니까, 좀 예고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도 회사 공지에 남아있어요. 저희 세제가 워낙에 싼데 용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제를 이제 이윤이 자꾸 남기 시작을 하니까 회장님이 용량을 올릴까 가격을 낮출까 하다가 세제를 용량을 올리면 너무 오래 쓸 것 같으니까 가격을 낮추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금요일에 뭐라고 공지가 떴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제 가격 인하할 거니까 급하지 않은 신분은 사지 말라고 공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다 당황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말라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참 순진하면서도 영리하신 사람들이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 제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치고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신동아에 나온 건데요. 하나는 신동아 2016년도 10월에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2017년도 2월이에요. 근데 이 신동아에 나온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애터미를 광고하려고 기사가 나왔던 게 아니고요. 칫솔회사랑 고등어 회사를 그냥 신동아에서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매출액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 회사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가 언급이 된 거죠? 애터미가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칫솔 회사는 디오텍이라는 회사인데 국제 ISO 인증 같은 거를 갖다가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칫솔을 납품하는 굉장히 몇 안 되는 이런 좋은 회사인데 아까 뭐 사업 설명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칫솔을 그렇게 납품하는 손에 꼽은 회사가 자기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공장이 없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래서 맨날 셋집을 옮겨 다녀. 공장 주인이 방 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자, 자기네들이 대기업에 대형마트에서 1,500원에서 2,000원에 파는 칫솔을 얼마에 팔겠다 그러죠? 990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 근데 박한길 회장이 원가 절감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라고 하면서 원료값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성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성금으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2년 만에 경기도 파주에 자기 공장을 드디어 마련했다. 그동안 셋집을 전전했는데 내 공장이 생기니 가슴이 벅차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더욱이 다시 납품할 때는 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디오텍이 어디에 접속을 해요? 애터미 물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재고 수량을 알아서 파악한 뒤 어떻게 한다? 납품하면 된다. 애터미가 칫솔을 팔아준 게 무려 몇 개? 2천만 개. 매년 2천만 개. 매출의 82%가 애터미에서 발생을 하고 애터미가 지난해 국내 매출 7천억, 해외 수출 1,0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하죠? 동반으로 성장을 한다.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결국에 이 사람도 자기네 파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죠? 일자리를 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회사 협력업체 10곳도 동방성장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애터미가 디오텍한테 성금으로 주면서 이렇게 착하게 막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네들도 플라스틱을 사고 어디선가 칫솔 모를 사올 텐데 그거를 어음 끊어주면서 할까요? 애터미한테는 성금 받고? 아니죠.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요? 최대한 성금을 주고 애터미가 한 것처럼 해야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싸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칫솔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칫솔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다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래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회사가 언제까지 니네 회사한테 싸게 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애터미의 이 멤버십이나 위력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고등어 회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유통회사가 잘 팔아준데도 결제 조건이 나쁘면 납품업체는 망합니다. 생존이 어려우니까. 대형마트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납품하기도 힘들지만 납품한다고 해도 결제 조건이 어떻죠?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음을 끊어주니까. 근데 애터미는 납품 후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주죠? 칼같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줍니다. 처음에 몇 번만 이렇게 해주다 나중에는 대금을 늦게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7년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고등어가 나온 회사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고등어를 납품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고등어 값하고 일본 고등어가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노르웨이산 고등어 값이 어떻게 됐어요?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들도 다 고등어 값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거의 지금 7년인가 8년 만에 2,000원 올렸을걸요? 근데 성금으로 줘서 안 올린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뭘 빌려줬죠? 원어 수매 자금도 어떻게 해줬다? 빌려줬다. 바다마을은 매년 10억에서 15억 원을 어떻게 한다죠? 지원받는다. 이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자가 없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금 고등어 값이 노르웨이 고등어 값이 좀 싸요 라고 애터미한테 말해주면 애터미가 어떻게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터미 회원들을 위해서 지금 고등어를 어떻게 해라? 많이 사라. 근데 원래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싸게 주고 싶으면은 이 고등어 회사가 은행 가가지고 비싼 이자 물고 돈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행 가지 마세요 이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싸게 주는 거니까 누가 돈 빌려줄게요? 애터미가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10억 사오세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품값 올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충성된 우리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납품하는 이 회사들도 충성스러운 납품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사가 난 거 보니까 라면 회사 기사 난 거 아시죠? 머니투데이에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라고 기사 나왔죠. 요거거든요. 이게 12분짜리예요. 12분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최근 애터미의 이 가치를요 여기에서 좀 찾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전 처음에 그랬어요. 회사가 뭐 다른 데 기부하고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좀 기부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결국에 회사가 이렇게 착하게 해서 나가니까 다단계든 10단계든 상관없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이걸 알아보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회사라 그러면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머니투데이에 이제 애터미가 기사를 낸 건데 12분짜리인데 한 5분으로 줄였어요. 편집을 해서. 이 라면 업체의 애터미가 저는 뭐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건 좀 처음 봤거든요. 이 영상 나오나요? 라면을 찾게 됐어요. 이제 어떤 라면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감자라면을 우리 회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져서 새롬식품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 회사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애텀이라는 회사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라면을 좀 팔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유아한 전화석의 목소리로 거기가 어디냐고. 저희는 그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를 몰랐고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바를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알았다고 그리고 일단 끊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사람이 안 와요. 저희가 그 다단계 업체 라면을 공급한 적도 좀 있었는데 일회성적인 홍보로 끝이고 많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애터미가 다른 기업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정말 좋은 라면을 내가 공급을 해주고 싶다. 그때 도경희 대표님이 새로움의 정신과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 놓고 제품을 생산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 도중에 이게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라면 공장이 큰 라인이 돌아가면서 실험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100번 정도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실패는 했지만 나아지는 그런 점을 좀 발견했었고 나중에는 100번 가까이 되니까 마치 보물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래가면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몹시 이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오다를 제가 10,000박스를 하겠다. 처음에 거기서는 이제 번들로 얘기를 했어요. 뭐 4개나 5개 번들로 많이 팔기 때문에 번들로보다는 내가 박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박스로 만드는데 박스에 손잡이를 달아서 선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몇 개를 넣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박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초도 물량을 10,000박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10,000박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 절대 라면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저희 제품을 찾았을 때 사실 저희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어요. 4분의 1로 줄이자. 그럼 2,500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오픈하자마자 거의 이틀 만인가 그게 다 팔려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라면을 많이 팔 줄은 몰랐다. 저희가 라면을 뭐 첫 번째 오다를 그냥 다 팔아버리니까 그 다음 발주를 제가 10,000박스를 하게 되었어요. 라면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뭐 한 달에 10,000박스, 20,000박스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은 연간 1,000만 개 이상 팔릴 정도로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되었는데 회원들이 먹어보면서도 와 이런 라면 처음 먹어봤다. 또 아침에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애터미와 7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매출적으로도 150억에서 한 250억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함께 일하는 식구들도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의 구성원 중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애터미에서 지향하고 있는 나눔, 소외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이 문화가 아마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도 스며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 참담하고 낙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근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터미 그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주셨을 때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었죠. 그래서 공장을 정비를 하고 새로 공장을 설비를 하면서 한 2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된 라인을 저희가 새로 갖추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보답을 못 해드리고 이제 라면 증량을 한 20% 늘려서 만들어진 컵라면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건 한 1년 동안 제품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같았으면은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애터미에서는 1년 동안을 기다려주셨고 회원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1년 동안 기다려주신 애터미 회원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한 회사 같지 않나요? 라면 용량이 괜히 오른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러분들이 만약 라면 회사 CEO 같으면 라면 용량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주겠어요? 올려주지 않을까요? 화재 났다고 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회사 같았으면은 바로 다른 라면 회사로 가버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10억 원을 공장 복구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1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아까 그 CEO, 그 라면 회사 CEO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로 보답을 한다 그랬죠? 더 좋은 제품, 용량 올려서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역사적인 이런 애터미의 순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이 선배 사업자분들이 해놓은 이 코드를 많이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이 회사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상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다음 세대까지 상속 가능한 성장을 지녔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보상 플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보상 플랜은 이 앞에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테니까 제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저는 딱 애터미를 2010년도 그 1월에 이제 알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개월 지나서 한번 내가 이제 스스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로그인을 딱 했어요. 로그인을 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뻐했죠. 아, 누가 가입시켰구나? 아버지가 가입시켰구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버지가 가입을 시켰으면은 한쪽 줄은 어떻게 됐다? 야, 끝났다. 대박이다,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상에 딱 들어갔는데, 이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등록은 되게 빨리 해놨어요. 2010년도 전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아버지, 저 어디다 등록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나 너 등록 안 시켰어? 그러는 거예요. 왜 등록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 기억 안 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긴 나는데 안 난 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었냐면 아버지가 처음에 애터미 할 때 주민번호하고 통장번호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촬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요? 그랬더니 등록시키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다른 다단계 하시더라도 이제 등록 안 시키셨으면 좋겠다고. 등록시키시면은 저 개인정보 도용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랬었어요. 사이버락에. 그냥 진짜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고소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안 하셨대요. 누가 저를 등록을 시켰대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물건을 한번 딱 샀어요. 샀는데 우리 아버지 오른쪽에서 떠, 내 이름이.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 어디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회사 전산도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 직급자가 아니니까 이대웅 씨는 이덕우 씨의 오른쪽에 가입돼 있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가입돼 있고 누가 스폰서인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때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뭐 이름을 대도 뭐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를 누가 가입시켰는지를 제가 찾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 센터에 딱 들어오면은 정문 우측에 청원아이스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 정수기를 설치하시는 분이 정수기를 하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같이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다 보니까 자동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 걸 잠깐 제 걸 좀 달라 그랬거든요. 개인정보 자동이체 되게 좀 한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 밑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달아놓은 거예요. 센터장 아들이라 그러니까 한쪽 줄은 해주겠지라고 해서 달아놨는데, 결론은 그분은 그때 알아보니까 애터미를 해요, 안 해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 위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는데 저랑은 뭐 상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했어요. 그냥 뭐 특별히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두 줄을. 사무실에 막 들어오는 사람 그냥 가입시키고, 그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들 가입시킨 거 말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첫 번째 두 사람을 누구를 가입시켰냐면 헤어진 여자친구 가입시켰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헤어진 여자친구를요,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헤어진 여자친구를요, 과거의 여자친구. 왜요? 이상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제 나이 때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를 치약을 갖고 가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창피하긴 창피해. 그러니까, 그, 다단계 회사라고는 말을 못하고, 우리 아버지를 치약 연구원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연구 개발한 치약인데 이게 회사가 이제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멤버십 좀 가입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이렇게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요, 이더구 임페리얼 아들 치고는 너무 성적이 초라했던 게 8명 가입시키는데 10개월 걸렸어요. 8명. 8개월에 10명이 아니고요. 10개월에 8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도 못 가입시켰던 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가입한 여자 때문에 10개월에 8명에서 갑자기 6명으로 줄어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네 번째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때 내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 아메이 12년 차는 이 집안. 어느 날 이제 종로에 이제 제가 사업 설명한다니까 왔다가 들었겠죠. 근데 아메이 집안 딸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개보도나 이런 거. 뭐 말하는 용어가 틀리잖아요. 개보도 까보라고. 정말로 옛날에 사귀었던 두 년이 내 위에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 스폰서로 인정 못하니까 지우던가 아니면 내가 탈퇴를 하던가 뭐 하겠대요. 뭐 결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10개월 만에 이 두 사람을 제 손으로 탈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몇 명이 됐어요? 6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큰 비전을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막 죽사발이 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저는 사실은 제대로 네트워크를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래서 치약을 팔다가 이 8번째가 누구냐면 저희 외숙모예요. 여기 가깝네요. 성남에 세이브존 백화점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동복을 저희 외숙모가 거의 꽤 오랫동안 파셨어요. 그래서 그 층에 계신 분들하고도 친한데 제가 외숙모한테 좀 치약을 좀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6,000원에 좀 팔아달라고. 그 외숙모가 치약을 되게 잘 팔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외숙모가 외삼촌께서 벌이가 없으시다 보니까 힘드셨던 거예요. 한 달 내내 뭐 파셔도 한 120 남는데요. 세 식구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대웅아 네가 나한테 갖다 주는 치약 내가 좀 팔아보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다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하셨을 텐데 전 그게 아니고 외숙모 백화점에서 다단계 치약 팔다 걸리면 쫓겨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희 외숙모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가씨 대웅이가 파는 치약 얼마야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2,9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외숙모가 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걸 6,000원에 파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치약을 갖고 오라 그럴 때 갖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한 달 동안 치약을 600개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을 가입시켰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전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사람을 가입시켰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 외숙모가 회원 가입시킨 이 100명의 사람이 내 계보도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 계보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가 가입시킨 사람도 누구 걸로 인정해준다? 내 걸로 인정을 해주네. 그리고 우리 외숙모가 치약을 팔던 사람들 매출이 내 하위 매출에 떠요, 안 떠요? 뜨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구나 하고 10개월 만에 한 거예요.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방해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외숙모가 잘 되게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는 거네 이거였어요. 얼마나 둔해요. 세상에 외숙모가 다단계를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착한 천사표 외숙모셨기 때문에 그거더라고요. 야, 네가 하는 거면 다단계도 가입해줄게. 네가 하는 거면은 치약이라도 써줄게. 근데 치약 써보니까 너무 좋네. 폼 클렌징도 한번 갖고 와봐. 이런 식이 되면서 우리 외숙모가 저보다 먼저 100만 원을 버시고 저보다 먼저 판매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외숙모가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맨날 막 당장 갖고 오래. 당장. 김 같은 거 32,000원짜리 큰 박스 막 당장 갖고 오래. 그러면 지하철 5호선 타고 8호선 타고 막 가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김 한 박스, 두 박스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막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니까 지하철 못 타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요. 그럼 택시비 막 3만 원, 4만 원 나와. 근데 포인트는 3,000포인트야. 그럼 막 김 새는 거예요, 막. 게다가 나한테는 완전 대실적인데. 근데 이제 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29살짜리가 다단계 한다 그래서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품만 갖다 주면서 소개받고 하라 그랬었던 거거든요. 소개받고 하는데 120단계를 내려가도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뎁스가 깊어지는 거죠. 120단계 내려가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근데 120단계에서 이제 누가 나왔냐면 소개를 받아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이게 영화같이 멋있는 사업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웃겼던 게 주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센터 입구에 장식장이 있었는데 그 제품 진열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선족 와 있는 것 같은데 내쫓으래요. 물건 팔러 온 것 같다고. 갔는데 꽃바지에다가 꽃태 같은 안경을 이상한 걸 썼어. 나이는 한 40대 중반? 그러니까 연변말 쓰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베이징 근처에서 1000평짜리 미용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속으로 아니 보이스피싱을 찾아와서 뭐 1000평이야 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런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용실에다가 이 발모제 있죠. 두피 에센스 같은 거를 좀 팔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이런 선진국, 대만 같은 데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청주에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이건 어때 하고 애터미 양모액을 뿌려줬대요. 그런데 이거 진짜 한족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한약 냄새가 나면서 후레쉬하고 흡수가 잘 되는 느낌 처음이라고. 이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샀다 그랬대. 그 제주도까지 갔대요, 그분이. 갔더니 거기가 망하고 없어져가지고 종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이거 몇 개 드릴까요? 그랬더니 300개 달래. 300개. 그냥 막 거기 갈까 그랬는데 그러면 샘플로 한 300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한데 저희가 이게 방문 판매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샘플이나 이런 외상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나 돈 있어요 그러면서 카드 드릴까요 현금 드릴까요 하면서 줘요. 그때부터 제 태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냥 90도로 이제 극구면서 아이고 예 그럼 제가 준비를 해드릴 텐데 지금 당장 제품이 없으니까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 조선족 분이셨어요. 조선족 분을 가입시키고 빨리 교회 권사님 2명 펼쳐가지고 남는 건 교회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가입시켜가지고 수당도 한번 태워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이틀 뒤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양모액만 주문하신 게 아니고요. 폼 클렌징도 주문하셨어요. 정확하게 시멘나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시멘나이 300개도 주세요. 그래요. 그 시멘나이가 뭐예요? 폼 클렌징인데 화장품 회사 수준은 폼 클렌징 써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콜맛 거니까 믿고 쓰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줘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샘플로 가져간 게 양모액 300개, 폼 클렌징 300개였어요. 그거를 갖고 이제 이민 가방을 들고 오셔서 다 담은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 그랬더니 김포공항 간대요. 지금 나간다고. 그럼 누가 모셔다 드려야 되죠? 그냥 공항까지 모셔다 드려서 저희가 명함 드리면서 다음에도 저 꼭 찾아달라고. 근데요, 한 달 만에 그걸 다 파신 거예요. 다 전달하고 전화가 왔어요. 야 미안한데 너 베이징으로 좀 와주면 안 되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 한 달 싸웠어. 한 달. 그때요 임창정 씨 주연의 공모자들이라고 임창정 씨가 조선족으로 나와서 장기 밀매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사회적으로. 막 신랑 신부가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택시기사가 신랑한테 뒤에서 좀 밀어달라 그래서 밀었는데 갑자기 신부 태우고 그냥 갔다고 막 그런 영화 얘기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가기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가기 싫으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무섭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근데 그분도 참 웃겨. 저 한 달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거의 그분하고 저하고 한 달인가를 싸우다가 제가 결국에는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이쪽은 계속 막 커지는데. 그래서 갔어요. 베이징 근처라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타고 딱 12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또 이제 300개 들고 갔죠. 근데 세상에 이제 뭐 마을 버스 같은 건데 이 쿠션이 다 노란색 솜이 헤집어져 있어.
바닥도 막 이 녹슬어가지고 발이 막 빠질 것 같고 그런 버스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근처 가는 거니까 그러겠지 뭐 했는데 세상에 5시간을 넘게 가는 거예요. 1시간. 베이징 근처라 그랬는데 중간에 막 고속도로 휴게소 가잖아요. 못 내리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품 결제 아직 못 받았죠. 나 내리면은 그냥 갈 것 같아가지고 내리지도 못하죠. 그리고 자꾸 닭발을 줘요. 닭발 진공 포장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뭐 자기네는 간식이라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먹으면은 막 잠든 사이에 막 뭐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안 먹고 그냥 막 굶으면서 가다가 5시간 넘어가니까 제가 화를 냈어요. 아, 솔직히 막 베이징 근처라 그러면서 몇 시간 가는 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중국은 5시간 근처예요 그래요. 기차 타고 하루 이틀 가야지 먼 거래요. 도착한 데가 진앙도라는 동네에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휴양지예요. 근데 세상에 진짜로 미용실이 1000평인 거야. 제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를 다시 갔거든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옛날에 지금은 중국 사람 가입이 안 되는데 그땐 됐어요. 미리 가입 받아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전 영업행위 때문에 그걸 다 대만지사 오픈할 때 다 막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품력은 너무 좋고 싼데 자기가 조선족이다 보니까 한족들이 부자들이 와가지고 제품은 사가는데 가입을 안 해준대요. 근데 네가 한국 사람이 진짜로 한국에서 들어와주는 걸 보여주면 믿어주겠다 그랬대. 그 갔더니 세상에 저한테 차를 딱 우아하게 마시면서 한마디가 너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 제품이야 중국에서 만든 한국 제품이야 그래요. 그래서 지사가 이제 생길 건데요.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중국 지사 생기면은 중국에서 이제 납품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으니까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 물어보려고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한국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했는데 왔으니까 우리한테 맡기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다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날 진짜 다시 또 혼자서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근데 한 달 만인가 여기가 1500명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죽어도 못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이때는 회원가입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A4 용지에다가 중국 사람 신분증, 중국 사람은 은행 통장이 아니고 카드 통장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내 위에 후원인 번호를 적어가지고 본사로 팩스를 보내면 회원가입이 됐어요. 인증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팩스로 받았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1000장씩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사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요. 보내지 말라고. 너 자꾸 팩스 잊어버리고 너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보내지 말고 너는 그냥 등기로 보내래. 등기로 보내면은 해주겠다고 그냥 등기로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 가능한 거 가입비 있어요? 월간 유지 없죠. 근데 보상 플랜이 어디로 나가죠? 글로벌로 나가죠. 결국에는 회원가입을 대만 오픈하고서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잖아요. 그냥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국의 부자들이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 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한국에 이화여대 교수님, 음대 교수님이신데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누추한 데까지. 종로센터 5층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흑룡강성에 자기가 아는 중국 부자가 너한테 가서 저한테 가가지고 화장품을 사오라 그랬대요. 자기가 맨날 가서 노는 그 중국 부자가 있대. 근데 도대체 그 부자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가 자기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교수님한테 설명을 막 했더니 이거 다단계 같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다단계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흔쾌히 그러면 저도 그 사람 밑에 가입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자들도 가입을 시키고 화장품을 사가면서 이거 어디 나가 있어요. 그래요. 미국, 일본, 캐나다 그때 아마 일본까지인가 나가 있었을 때예요. 일본에도 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에 자기가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거기 가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흔쾌히 간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니까 간다고. 뭐 하시는 분인데요? 했더니 택시 한대요. 자기 남동생이 일본에서. 그냥 택시 기사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택시 기사가 아니고 택시회사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택시회사 사장님이 가입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또 한국으로 왔다가 제가 지금 오픈한 나라를 대부분 다 나가요. 항상 일을 못 해가지고 제가 쓰디 쓴 상처를 입고 돌아오지만 나가요. 근데 항상 좋은 사람들은 소개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소실적이 아니라 어디가 돼버렸어요? 대실적이 돼버렸어요.
이 한족들이 자기 코드를 좀 지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살려놓고 있을까요? 이게 2011년도 일이라고요, 지금. 너무 똑똑해요. 자기 코드 절대 안 죽여. 선점을 하고 있거든. 시간이 지나서요, 이 밑에는 이제 국장이 4명이 됐어요. 자기 밑에 국장이 4명이 달려있는 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가 내년에 오픈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잖아요, 자기네 정보력으로. 자, 뭐 여러 날 오픈한 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우리 아버지랑 나중에 가서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가 안 믿어서. 이게 그 아줌마예요. 꽃바지 아줌마. 高档这里，他负责高档的这里。 하이 클래스. 啊，对，那个彩。 저는 멕시코에도 파트너가 있거든요. Mismo puede hacer su compra independientemente de su internet. ¿Sí? Ay, yo no sé cómo maneja internet. 스페인어 되게 잘하죠. 목사님이에요. 근데요, 멕시코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멕시코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야지 좀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뭘 차려놓으셨냐면 세라젬 의료기 하시죠. 돌침대 같은 거, 열나게 하는 거, 그거를 차려놓고 공짜로 막 시켜준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부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멕시코 사람들 돈 벌 수 있게 해주지 하다가 만난 게 뭐예요? 애터미였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밑에 막 달려 있어요, 양쪽에. 근데 다 제 인맥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몇 명 가입시켰니? 그러면 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 8명밖에 못 가입시켰는데요. 그래요. 처음에 아버지가 너 주민등록번호랑 통장번호 줘라. 너 아버지 바로 밑에 가입시킬 거야. 그리고 네 밑에 김현숙 씨 가입시킬 거야 그랬다고요. 근데 저는 그때 김현숙 그 단장님이 누구셨냐면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서 노래방 하시던 아줌마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가 대단한데요, 아버지. 저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전화 끊으시고 저 가입시키면은 고소해버릴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현숙 단장님은 제가 쳐다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어딘가에 이상한 데 달려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세상에 제가요, 스폰서를 못 찾아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를 기준으로, 저희 아버지를 기준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김현숙 단장님이 계시고, 이 밑에 심혜경 총장님, 엄상용 총장님, 주진한 총장님, 강현희 본부장님, 이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주도 김지현 총장님, 일본의 문종식 총장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메인 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강현희 본부장이라는 분의 오른쪽에 소실적이 팀장님으로 막 내려가던 줄이 있어요. 근데 이 팀장님 한 분의 소실적 이 정도쯤 있어. 그래서 세미나를 가려면 자료표 받아야 되죠. 달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미안한데 너한테 줄 표가 없대요. 자기도 대실적이 다 분리를 해가지고 표가 몇 장 안 나오는데 여기 메인 줄에 있는 이 소실적 메인 줄에 있는 팀장들한테 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표를 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제가 고모한테 갔어요. 고모한테 가서 고모 나 표 좀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줄에 있는데 왜 나한테 오니요? 저희 고모는 여기에 있더라고. 아버지 왼쪽에. 저희 고모가. 근데 고모가 그냥 불쌍하니까 2장씩은 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냥 외숙모하고 저하고만 1년을 세미나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고모가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때 당시는요, 이 초창기 2010년도, 11년도에는 스폰서님들이 사인해주면은 라인을 그냥 갈 수가 있었어요. 너 그냥 나한테 와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전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럼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고모가 이제 김현숙 단장님하고 다 사인을 받았대요. 대웅이 그거 데리고 가라고 뭐 불쌍하게 여기 있냐고. 사인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누가 거부를 하셨냐면 아버지가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죠.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야 근데 네가 그렇게 해서 가면은
그럼 이 사업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공 못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줄에 있으면 성공 못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되지 않냐? 내가 그걸 허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네가 지금 29살인데 아버지는 54세인가의 애텀에서 판매사 되셨대요. 적어도 네가 54세가 되기 전에는 애텀에서 판매사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칭찬하시는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54살이 돼도 54세가 돼도 그때까지 판매사를 간다고 쳐도 이 회사는 배울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옮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도구 아들이니까 한쪽 쪽에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저 여기 그냥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어. 남아 있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팀장님들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너무 쉽게 그때 막 돈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터미 가치를 잘 모르셨었나 봐요. 서로 막 싸워요. 뭐 한수를 해주네, 뭐 돈을 안 내주네, 어쩌네 막 싸워. 그리고 나한테도 전화가 와. 너도 같이 우리랑 연합해서 이 위에 있는 스폰서를 막 죽이자 막 그래요.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냥 알아서들 하시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요, 이분들 전체가 다 싹 다 애터미를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면 왜 팩 다단계 아시죠? 팩하고 이거 드라이기로 막 말리는 이상한 다단계가 있었어요. 글로 싹 가신 거예요, 다. 나 혼자밖에 없어. 이분이 연락이 왔어, 어느 날. 이제 너를 키워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나는 오토 팀장이고 다 컸는데 뭐를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딴 다단계로 가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이제 나밖에 없대. 그래서 이분은 본부장이 되실 때 저랑 외숙모가 팀장 돼서 국장을 가시고 저랑 외숙모가 국장 돼서 본부장을 가시고 지금 제가 본부장 되고 저희 외숙모가 연말에 본부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통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라인을 옮기거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팀장들하고 막 연합해서 싸워서 스폰서를 한번 연맥유지하고 이랬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나약하게 컸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전 8년 됐거든요, 지금. 한 5년 만에 리더스 들어갔을 거예요. 되게 오래 됐거든요. 여러 번 망했어요, 중간에. 까불다가 망하고, 잘못 선택해서 망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막 망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가더라고요, 계속. 계속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겪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 밑에 좋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나쁜 사람이 들어올까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서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제 여동생이 재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맞아, 재작년에. 남편이 삼성 SDS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나온 거예요. 사표 쓰고. 사표를 쓴 다음에 통보를 해줬어. 그 아버지랑 저랑 놀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말 농장에서 같이 주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매제가 장인어른 형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저 이제 대리로 올라가는데 대리로 올라갈지 아니면 그거 그만두고 애터미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야 그래도 너네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시고 너 삼성 다니는 거 하나 갖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윤주 제 여동생 보고 나와서 애터미 하라 그러고 넌 삼성 다녀라 그랬더니 얘는 아버지가 그만두라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저 사표 사실은 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매제 어떻게 그렇게 사표를 쓰고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사실은요 형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이 1,000만 원 버는 거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대요. 수당을 처음에 딱 7만 원 걔가 탔는데요. 보상 플랜을 물어보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내가 보상 플랜 설명해 줄게. 한번 계보도 열어봐 그랬거든요. 세상에 열었는데 이 공무 바로 밑에 있어요. 제 여동생이. 이 소실적이 30만 떠서 수당 맞았더라고요. 여기가 10억이 떠 있는 거예요. 10억 대 30이 떠 있는 거예요. 10억 대 30이. 근데 내가 계보도를 쭉 보니까 김성심, 조칠순, 조만순,
신정임, 이현호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총장님들만 한 6, 7명이 있고 로얄 리더스를 합쳐보니까 30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여기 30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너랑 나랑도 경쟁 상대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어디 가서 배워요. 근데 한 3개월인가 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 이거 사업이 되게 어렵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지금 여기 하루에 얼마 뜨냐 했더니 하루에 여기가요 여기 5억씩 떠요. 그래요. 근데 여기가 30이 안 떠서 저 너무 힘든데요. 와, 너 진짜 너랑 나랑 바꾸면 안 되냐? 너랑 바꾸자. 내가 네 거를 하고 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좀 수당을 나눠주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 여동생은 아버지가 미웠지만 회원가입 해달라고 할 때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요. 고소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8년을 고생을 해도 그 시간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전혀 안 아까워요. 이제 맺은 말을 지을게요. 8년 동안 이제 이렇게 리더스 클럽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너 아버지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저는 그만큼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상속 세대까지 제품을 팔 수가 있는 건지 상속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 다음에 상속 세대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막 나가고 있죠.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여기 지금 우리 노정구 총장님 센터 제가 굉장히 오늘 이제 안 오신 것 같은데 변인성 총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참 이렇게 노하우 같은 걸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거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애터미에서 해외를 오픈한다 그러면 다 나갔어요. 원래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다 나가래요, 다. 파트너 한 명도 없어 다 나가래.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적인 회사가 어떤 한 나라에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그 오픈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네 파트너들이나 네 자식한테 해줄 얘기가 많을 거라고. 근데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게 돼야 안 돼요? 하게 되죠. 그 나가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있어 노하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노정구 총장님 쪽이 꽉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밑에 팀장님들이 한 2분 나와가지고 이번에 제 한국에 있는 파트너가 국장이 됐어요. 40대의 아줌마예요, 아줌마. 3년을 애터미를 한국에서 했는데도 오토 판매사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었는데 태국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소개를 받으면 제품은 다 써주는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중산층 아줌마를 치앙마이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그 아줌마가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변호사예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한 거예요, 반대. 창피하다고.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 교육에 방해될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퇴근하면은 반드시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9월 달에 저희 아버지 승급할 때 한국을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승급식을. 잘 보고 싶다고. 저는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저 사람 뭘 알아보려고 오는 거지. 맨날 반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 가겠대요. 부인 따라서. 오더니만 확인을 한 거예요. 뭘 확인했을까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본 거예요. 저런 회사 회장이면은 되겠다라 그러면서 자기가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부인을 어떻게 해줘요? 서포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변호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요. 어떤 변호사였냐면 여러분들 왜 유니세프 같은 데에 난민들 같은 거 변호해주는 사람들 있죠. 태국에도요. 자기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소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조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결국에는 제 능력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가 갖고 있는 거를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두 팔 걷고 밀어주다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아줌마가 뭐가 됐어요? 오토 판매사도 안 되다가 국장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국장이 되니까 저는 뭐가 돼요? 당연히 본부장을 유지를 하겠죠. 그게 유지가 되다 보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 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로얄 클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뭐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창업주인 CEO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CEO 분도 혼자서 되신 건 아니잖아요.
같이 그거를 믿어주고 함께 하신 이 센터에 우리 노정구 총장님 같은 이 선배 사업자분들이 다 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같은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너무 행운인 게 뭐냐면 그거를요 안 보고 나중에 그냥 제가 선배님들이나 CEO분들이 이랬대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세대가 왜 황금 세대냐면 그런 걸 다 지금 눈으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식한테 물려줄 자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음에 나올 내 파트너들한테 물려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벌다 보니까 제 가족들을 너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면 내 파트너들 있죠. 파트너들. 이 현장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그 집안까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을 할까요? 밝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파트너가 현장에서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안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물을 사면은 파트너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한테 좀 선물을 하는 편이에요. 감사하다고 많이 도와주셔서 좀 있으면은 성공하실 거라고 많이 저도 열심히 뛰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요 없는 회사인가요?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말에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애터미 가치가 여러분들하고 어우러져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한 달에 10억이 아니라 20억이 아니라 1년에 30억 이상을 신고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